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예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인의 약점과 중국인의 약점에 대해서 딱 한 가지씩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쪽도 이제 비즈니스 쪽이기 때문에 다분히 조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약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약점이 있다면 그거는 강점하고 단단히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약점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약점을 개선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약점이 아니죠. 그냥 위협 요인인 거죠. 알고선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약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알아도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이라는 거는 강점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이 약점을 고치려다가는 내 강점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 그 누구나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래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살펴보자. 뭐 이런 데에 이번 영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인의 약점, 비즈니스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특정 성공 패턴에 대한 맹신이 과합니다. 특정 성공 패턴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이 성공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정말로 강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70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특정한 성공 패턴이 만들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과거를 통한 출세만이 유일한 성공이다 라고 여긴 것과 비슷할 정도로 거의 그런 패턴의 그러한 느낌의 성공 패턴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작은 영토, 그 다음에 너무나 취약한 천연 자원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일찍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로 완전히 체질을 확정을 하고 전 국민이 그쪽에다가 역량을 집중을 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방식이 효과를 보면서요, 경제가 점진적으로 성장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현재 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으면서 일본과 거의 격차가 없는 수준까지 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너무나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던 그런 나라가 50년 만에 이렇게 변했으니까요.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성공 패턴은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인의 강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점이기 때문에 약점이 돼버리는 이런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이 그동안에 경제 발전을 시키면서 성공 패턴을 만드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상황을 단순화하는 능력. 자, 이 상황을 단순화하는 능력은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능력이다, 혹은 독특한 분위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관련한 미팅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얘기야?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뭐야? 문제의 핵심이 뭐야? 그래서 한마디로 뭐야? 자, 이런 말들을 한국의 기업에서는요, 적지 않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를 두고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면서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누가 말을 하겠어요? 조금 이제 재밌는 상황인 거죠. 자, 1991년도 미국 LA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흑인들이 당시 미국에서
작은 세탁소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던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점을 약탈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 교민들이요, 한국에서 건너간 이민 1세대인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간 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그때 91년도 LA 흑인 폭동에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상권은요, 무슨 군대처럼 자경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요새화 시켜가지고 총을 들고서 막 방어를 하고 이러니까 흑인들이 함부로 약탈을 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지휘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군대처럼 방어작전을 수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중국에 거주 중인데요. 이런 능력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능력입니다. 정말로 중국 사람들한테 같은 일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 이 노말 모드가 없어요. 전부 다 위기 모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은 뭘 합니까? 바로 서열 정리가 들어갑니다. 예전에 중국 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왜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그렇게 나이를 물어보냐? 왜 나이가 그게 중요한 거냐? 라고 하는데 제가 고민 끝에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한국의 언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나이를 알아야지 그 언어를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나이를 알아야 된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새로 만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매핑이 지도화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되고 다른 조건이 어떻게 되고 쫙쫙쫙 정리가 됩니다. 이게 놀랍게도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즉시 랭킹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것은요,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구한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 부분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 흑인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들이 대처를 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이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IMF 금융위기가 터졌는데요. 우리나라가 그걸 몇 년 만에 극복했습니까? 3년 만에 극복을 해버립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는 거죠. 위기 앞에서 서열이 딱 정리가 돼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런 능력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나서 근 한 50년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에 새롭게 각인이 된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이 강점이면서 약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요, 글로벌 보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능력입니다. 즉, 우리한테는 당연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거의 없는 능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 곳곳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놀라울 정도로 신기한 사실 하나를 보면은요, 다른 나라 현지에 있는 현지 인재들을 양성하는 능력이 우리나라 기업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해외 지사에 있는 그 현지인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내가 속이 터져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누가 나갑니까? 주재원을 파견을 합니다. 정말 한국인 주재원이 한국 마인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하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터져요? 현지에 있는 그 주재원이 속이 터져버립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사불란함,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예의범절, 매너 이런 것들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글로벌 보편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화라고 봅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에 그거 참 좋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고 특이한데? 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특이하냐면 바로 우리나라 옆에서 5천년을 살아왔던 중국 사람이 봐도 특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할 때 그레이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쟤네는 왜 이게 안 되지? 얘네는 왜 이게 안 되지? 그레이 영역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상황을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가 단순하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를 잘 모르지만 옆이랑 비교를 하면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 어떤 비즈니스 환경도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 자,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중국 칭다오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칭다오라는 곳이 어떤 곳이야?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이런 관점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그래? 그럼 여기는 바다도 있고 여기 중국에서 몇 등 정도 하는 거야 여기가 한 뭐 13, 14위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경제 규모로. 그러면 듣자마자 그러면 뭐 한 강릉 정도 되는 거구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강릉을 갖다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의 대도시 구조라는 게 좀 나름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거는 확실히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자꾸 단순하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가지고선 거의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오차가 발생합니다. 오차가 점점 커지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많이 느끼는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통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휘 체계나 언어 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설령 했더라도 아마 한국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영어로 하면 so what, 뭘 어쩌라고 우리 보고 지금 와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약점입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10년, 50년, 100년 이런 식으로 쭉 투입을 하자. 자, 이런 거 우리 한국 사람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한국 사람일 거예요. 10년, 지금 내가 내년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뭐가 10년이야.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에너지가 바로 눈앞에 몇 개월, 길어야 1년, 여기에만 집중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국력들이 낭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할수록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애국자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한국 지금 모습을 보면은요, 혼란과 갈등이 거의 정점에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명의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번 이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해결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요, 우리 사회가 분명히 더 한층 성숙하고 한 단계 더 비약하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거 하나는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서구 사회가 몇백 년 동안 했던 걸 우리가 50년에 이뤘다. 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짧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보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건드리지를 못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기존 성공 방식대로 일사불란하게 하려고 하니 이제는 그 방식조차 안 먹히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함께 살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발 딱 한 가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 정답이다, 이것만 진리다,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조금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 정치평론처럼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마음속에 울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좀 자제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인의 약점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 사람의 약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중국 사람의 약점 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를 고른다고 하면은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결여가 돼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다음 편에 이어서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